자, 두 번째 이야기. 삼성전자가 요즘에 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왜 위기인가, 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요런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볼 겁니다. 10만 전자 간다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8만 8천 전자까지 갔었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만 전자를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누구를 저격을 하려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방송 찍으신 분들은 가렸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사실 막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10만 전자 간다, 여기까지 오른다, 주가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런 거를 저는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들 하더라고. 이거를 보고 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이 방송들 다 삼성전자 7, 8만 원 할 때 나온 방송들이에요. 지금 얼마야? 59,300원 하냐? 그럼 이때 산 사람들 기본적으로 30% 이상 다 손해봤을걸요? 이런 거를 뭐 누가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냉혹하다는 거예요. 그 방송들 다 요 구간에서 이 방송들 나온 거라고. 근데 삼성전자 금요일 종가 59,300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산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산 사람. 반대로 하이닉스의 주가는 또 이렇게 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이제 그 부침이 있는 산업이잖아. 수요가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건데, 사실 전자와 닉스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는 양 기업의 전략이나 가고 있는 방향성의 그 차이점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만 전자가 어떤 위상을 지니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야. 현재 3전 시가총액이 400조가 좀 안 됩니다. 10만 전자가 되면 664조 원이 돼요, 시가총액이. 이 664조 원은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5%야. 4분의 1이에요. 코스피 시가총액의 30% 넘어요. 코스닥 시가총액의 2배 가까이 돼. 그리고 더 웃겨 뭔지 알아? 인텔이 5개예요. 인텔이 5개. 그 정도로 이 10만 전자의 위상은 거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지. 왜 10만 전자를 못 가고 있나?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HBM이라고 불리는 모듈학부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궁금할 수 있지. 누구보다 떨어진다는 건가? 하이닉스보다 떨어진다는 얘기. 두 번째, 파운드리는 뭐냐?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의 경쟁력이 또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또 궁금할 수 있지. 이건 누구보다 떨어진다는 건가? TSMC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또 궁금할 수 있지. 경쟁력이 왜 떨어진다는 건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는 수율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수율이 도대체 뭐냐? 이론상 양품의 비율 를 실제 양품의 비율로 나눈 게 수율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프로토스에서 수율이 낮은 유닛이 얘야, 드라군. 왜 수율이 낮은지 내가 보여드릴게. 봐봐. 여기 지금 레이스가 날아가고 있죠. 근데 드라군은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잘 보면은 요 가운데에 얘네들이랑 얘랑 좀 모양이 다르죠. 이게 요거를 열어서 포탄을 발사를 하는 거거든. 봐봐. 6기가 있어. 근데 5기가 다 다물고 얘만 공격을 하고 있잖아. 나머지는 다 뭐다? 불량품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수율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수율이 6분의 1이라는 거야. 우리가 스타를 했어. 드라군을 뽑았어. 그러면 컴퓨터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뽑은 유닛은 당연히 눌렀을 때 적군을 정상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게임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 우클릭을 하면은 적군을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이론상 우클릭을 하면 적군을 공격을 해야지. 그럼 6마리 다 우클릭을 하면 6마리가 다 공격을 해야지. 이게 이론상, 이게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몇 마리만 공격을 한다? 한 마리만 공격을 한다. 실제 양품의 몇 개다? 한 개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수율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일단은 5세대 HBM은 50% 전후에 머물고 있다. 2개 찍어내면은 하나가 불량품이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는 40%래. 근데 또 신용증권의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67%,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거죠. 전자는 45%밖에 안 된대.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투게이트가 있어. 게이트가 2개가 있고 둘 다 드라곤을 찍어냅니다. 드라곤은 총 10개를 찍어낸다. 하이닉스 게이트에서는 양품이 대충 한 그래도 드라곤 6개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 게이트에서는 4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마리를 찍어낼 때마다 삼성 게이트는 4개, 닉스 게이트는 6개가 나오면은 드라곤 한 부대 몇 마리예요? 12마리지. 12마리를 찍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자 게이트가 닉스 게이트보다 생산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10개를 만들었을 때 4개밖에 못 찍어내는 수율이면 닉스보다 삼성이 아마 생산을 3-4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1250의 미네랄과 500의 가스를 손해를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율이 낮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이렇게 자원을 손해를 봐요.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수율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내가 경쟁사 대비해서 비용이 더 든다는 거고, 비용이 더 든다는 건 뭐야? 이익이 낮아진다는 거지. 이익이 낮아진다는 건 뭐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는 궁금할 수 있지. 수율이 왜 안 좋냐? 반도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공정이 미세해져 갑니다. 요즘에는 나노 단위로 가잖아. 실제로 이 나노 단위 공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전자와 TSMC가 굉장히 치열하게 나노 단위 공정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둘 다 3나노 공정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이 3나노 공정이 수율이 지금 되게 낮은 상태예요. 삼성전자만 낮은 건 아니야. TSMC도 낮은데 삼성이 이거를 어떤 전략으로 했냐면, 일단은 3나노 공정으로 수율이 낮아도 일단은 찍어내. 왜냐면은 이게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파운드리는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 그랬죠. 위탁 생산은 뭐야? 고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고객이 설계도를 주면 그거대로 찍어내는 게 파운드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설계도를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삼성은 판단을 한 거야. 아씨, 이거 우리는 TSMC보다 후발주자여가지고 우리는 뭐 앞마당도 없고 멀티도 몇 개 없고 하니까 일단은 빨리 멀티부터 만들고 뭐 생더블을 하든 병력은 차근차근 파견해서 견제하는 걸 막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이게 흑백요리사에서 불꽃남자 팀이 했던 방식이야. 일단 요리를 만들고 나서 디벨로퍼를 하시죠 라고 했다가 어떻게 했어? 망했죠. 그래서 삼성도 사실 이것 때문에 망할 뻔했어요. 이게 왜 2023년 대규모 적자의 원인이 됐냐면, 봐봐, TSMC는 되게 역사가 오래된 파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대형 고객이 되게 많아. 터줏대감이야. 삼성은 후발주자잖아. 그래서 만들어가면서 수율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만드는데 양품의 비율이 몇 개 없을 거 아니야. 불량품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형 고객사들이 발주를 안 넣어요. 그래 삼성이 실제로 3나노 공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되게 소규모 거래처밖에 못 들었어. 그 막 중국의 뭐 코인 채굴 업체 그런 거래처밖에 못 들었어요. 자, 그럼 수율이 왜 안 좋은 건데 계속 한번 가볼게. HBM은 시작이 늦었어. 그러니까 HBM은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 HBM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독점을 해버렸어. 그래서 공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HBM 공정이 약간 다른데, 삼성이 갖고 있는 공정이 지금 수율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닉스가 하는 거 따라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돼. 왜냐? 자원을 쟤네가 독점을 해버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또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 왜 삼성전자는 TSMC와는 달리 대형 고객사 확보가 어렵냐? 이거는 전자와 TSMC의 근본적인 전략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TSMC는 고객하고 경쟁 안 해요. 이거는 신흥국 기업치고는 엄청나게 특이한 전략이야.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기술 유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TSMC는 뭐야? 설계도를 주면 그 레시피대로 찍어내는 그런 회사잖아. 그러니까 사실 고객들이 되게 엄중하게 감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설계도 이렇게 받아보고 역설계해서 쥐들이 설계해가지고 똑같은 거 찍어낼 수도 있잖아. 근데 TSMC는 이 지점에서 확실하게 대형 고객사들한테 신뢰를 줍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경쟁 안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을에 머물겠습니다. 레시피만 주십시오. 찍어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고객이랑 경쟁을 하잖아. 기본적으로 종합반도체 기업이고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고객이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 고객사들이 눈을 세모나게 뜨고 볼 수밖에 없어. 기술 유출 하나. 그러니까 믿고 맡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과 경쟁을 한다라는 신흥국 기업의 전형적인 전략이 요새는 굉장히 독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공정 관리를 똑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사들 관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우리가 그런 거를 얼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일은 조직력 강화 활동으로 등산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을 확립을 한대. 와, 이게 저는 이게 보면서 할 말을 잃었어. 이게 글로벌 대기업이 할 일이에요? 조조소는 할 일 아니야? 100번 양보해서 조직력 강화 활동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왜 꼭 그게 등산이어야 되냐고. 2024년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잘 모르겠어. 직원이 30만 명이 되고 이런 글로벌 대기업이 공정 개선을 하고 고객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무 기간을 확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이게 정신력, 기강, 군기 이런 거는 얘네가 하는 거 아니야. 얘네가. 실제로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왼쪽에는 얘네처럼 하면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처럼 이렇게 해야지.
인류 역사상 왼쪽과 오른쪽이 붙었을 때 왼쪽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사람만 죽고 끝났지. 근데 왼쪽처럼 하고 있는 거야, 이 대삼성전자가. 물론 삼성전자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자, 대만의 글로벌 팹리스 점유율. 팹리스는 뭐 하는 데냐, 말이 어려운데 그냥 레시피만 만드는 거야. 흑백요리사라고 했을 때 그냥 뭐 거기 나폴리 마피아가 나오죠. 그냥 걔가 레시피만 적어가지고 트리플 스타한테 줘. 그럼 트리플 스타는 그냥 거기서 요리만, 그 레시피대로 요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트리플 스타를 우리가 펩이라고 부르고요, 나폴리 마피아를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만의 팹리스 기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21%입니다. 한국은 1%밖에 안 돼요. 팹리스 시장 점유율이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TSMC가 파운드리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역사도 오래됐고 강한 이유는 자기네 나라에서 레시피를 만드는 애들이 나폴리 마피아나 트리플스타 같은 애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레시피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굉장히 창의성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어떤 나라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대한민국에는 나폴리 마피아도 있고 요리하는 또라이도 있고 뭐 트리플 스타도 있고 최현석도 있고 에드워드 리도 있고 뭐 그렇다고 쳐봐요. 근데 옆에 나라에는 유비빔밖에 없는 거야. 비빔밥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어떤 나라가 더 맛있는 식당이 많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맛있는 식당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반도체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전자가 자기네 나라에서 고객사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토양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양이 먼저 만들어지긴 해야 돼. 우리가 질럿을 찍어낼 때 시타델 오브 아둔이 같이 있어서 질럿을 발업을 할 수 있어야 게임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게이트에서 땡 질럿만 뽑아내면 굉장히 기동성이 약해가지고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 고객은 추정컨대 삼성전자랑 퀄컴이 한 80%가 된다라는 거야. 퀄컴까지도 그렇다고 쳐. 자기 고객이 자기인 경우가 40%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국가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17% 하는 것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토양이 척박한데 2등을 하고 있는 것도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자가 못한다고만 말하기는 어려운데 억울한 점 있는 거 아는데 등산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근무 기강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기업 하나를 들여다본 거라 약간 좀 긴장이 되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는 국민 기업이고 반도체는 전략 산업인데 이게 일본 황군식 스피릿으로 우리가 기업을 경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되고,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일단 큰형이 앞에서 깃발을 들고 잘 해줘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2가지는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토요일 밤을 책임지는 흰고랩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